제가 이거 한국에 와서 이제 부산을 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고속도로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른 거는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앞만 보고 쭉 달리면은 부산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뭐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막 얘기해서 국도 타라. 국도로 빠졌어요. 근데 국도로 빠지고 그러면 다음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막 하이웨이에서 쭉 탄탄대로처럼 가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도를 타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도를 탔다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차피 앞으로 좀 더 가면은 그 다음에 갈 곳이 보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베이에리어에 살고 있는 연평우라고 합니다.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2008년부터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을 거쳐간 경험을 바탕으로 플랜 B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되게 역마살이 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편집자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독한 경험주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학교도 많이 나왔고,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오사카대, 석사로 동경대, 박사로 조지아텍, 그 다음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으로 스탠포드, 5군데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5군데 회사를 다녔거든요. 싱가포르,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보면은 되게 역마살이 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돌아다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컨설팅 준비도 했었고, 뭐 투자은행 준비도 했었고, 그 다음에 로스쿨 준비도 했었고, 그 전에 뭐 CPA 공부도 했었고요. 사실 물 분자를 보면 알잖아요. 물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물 분자들은 무수히 많은 랜덤한 운동을 그 한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하고 있잖아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고 이런 선택을 하는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순간이 제가 일본에서 석사 유학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2011년 정도니까 23년, 12년, 뭐 제가 한 27? 뭐 이런 정도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제가 하고 싶은 건 있었죠. 항상 뭐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공학자가 되고 싶다든지, 교수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뭐가 되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인생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마일스톤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사람이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인색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굳이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색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바쁜 과정을 끝내고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느끼면서 혼자 이제 3주 동안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처박혀서 있었어요, 한번. 근데 제가 해외를 진짜 많이 떠돌아다녔지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부모님이 항상 뭐 음식도 싸준다든지 뭐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신기하게 햇반, 뭐 3분 짜장, 뭐 3분 카레, 뭐 김치 이런 걸 한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걸 이제 먹는데, 처음에는 뭐 김치가 있고 3분 짜장이 있으면 잘 먹잖아요. 근데 그게 김치가 떨어지고 이제 3분 짜장만 먹다가 나중에 카레만 먹으려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3주 뒤에 이제 밖을 나갔죠. 히키코모리처럼 있다가 밖에 나가서, 그때 나갈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제가 들고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노카시라 코엔이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타벅스 야외 테이블 자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막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 뭐 비즈니스맨 막 수트 입고 막 랩탑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와중에서 저도 이제 되게 그냥 겉멋에 딱 다리 꼬고 앉아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기 시작했죠. 천사 미카엘한테 지상을 보내면서
답을 알아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어요. 근데 그 답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걸 느끼면서 내가 치열하게 살고 뭐 스펙을 높이기 위해 사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은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 수는 없다, 사람은. 그리고 나서 그럼 커리어의 목표는 뭐였냐? 커리어의 목표는 그래도 제가 엔지니어고 이제 제가 스스로를 4분면의 스왓 어널리시스, 강점, 뭐 약점 이런 걸 분석해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발명으로 좀 더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생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커리어 목표도.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차적인 게 돼버립니다. 네. 어차피 그거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이정표였고 그 이정표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정표를 못 도달하면 다른 이정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한국에 와서 이제 부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KTX를 타고 왔는데 만약에 고속도로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른 거는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앞만 보고 쭉 달리면은 부산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뭐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막 얘기해서 국도 타라. 국도로 빠졌어요. 근데 국도로 빠지고 그러면 다음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타고 막 하이웨이에서 쭉 탄탄대로처럼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도를 타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뭐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도를 탔다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어차피 앞으로 좀 더 가면은 그 다음에 갈 곳이 보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강점은 일단 그냥 하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불구덩이로 아무 계획 없이 막 뛰어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초반에 트라이얼런,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이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트라이얼 런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갈만하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것을 행하는 힘이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플랜 A가 있었으면 플랜 B가 있었고 플랜 A가 안 되면은 뭐 플랜 B를 한다든지 플랜 C를 한다든지 그래서 크게 실패라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중단한 경우는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재수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스펙을 쭉쭉 쌓아온 건데 근데 저는 그런 화려한 스펙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면 뭐 자조적으로 저를 스스로를 학위 콜렉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에 성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레주메 이력서에 한 줄이 돼서 저의 이제 간판이 되죠. 근데 이제 간판이 되면은 나를 증명하는 코스트를 낮춰주는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갈 때는 손쉽게 들어갈 수 있죠. 그지만 도전하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중단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의 good quality of data set, 그러니까 경험 데이터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다음번 선택을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AI에서 보시면 그걸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리즘 자체보다도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학습을 했느냐. 그게 이제 좋은 도출값을 내는 데 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많은 삽질도 하고 그다음 많은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스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딜 들어가는 그 증명의 코스트를 낮춰줘서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거나 중단한 경우 아니면 뭐 완전 새로운 거 삽질을 한 경험은 저의 경험 데이터로 이제 쌓여서 그걸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어떤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원하는 선택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오래 살진 않았지만 2008년부터 15년 동안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랑 뭐 교류도 하고 헤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건데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저도 가장 우선인 사람은 저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부모님은 사실 자기 자신들보다 뭐 자식을 더 아낀다든지 아니면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이면 그 상대방을 더 아낀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아니면 정말 종교적인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다. 어차피 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인정 욕구인데 그래서 이 순간적인 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여기에 약간 중독되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 인생의 솔루션이 될 수는 없어요. 계속 순간순간의 만족인 거죠.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다 외우지 못해서 여기 있는 걸 읽으면은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직감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 용기를 불어넣는 방법 중 하나가 플랜 B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플랜 A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우리한테 항상 플랜 B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